나는 그때까지 산이 이렇게 조용할 수 있다는 걸 몰랐다. 지리산 국립공원 안쪽 탐방로에서 한참 벗어난 관리소 근처였다. 나무 사이로 바람이 스치며 나는 소리조차 묘하게 눅눅하고 오래된 건물의 낡은 나무 문이 삐걱거릴 때마다 공기마저 비틀리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그곳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다. 그해 여름 비가 유난히 자주 내렸다. 공원 안에는 진흙탕이 생기고 곰팡이 냄새가 벽에 스며들었고 계곡 아래쪽에는 며칠씩 안개가 깔려 있었다. 사람들은 장마철엔 지리산을 찾지 않는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우리 직원들만 남아 폐쇄된 산장을 정리하거나 쓰레기 수거를 했다. 말하자면 아무도 오지 않는 산의 뒤편을 청소하는 사람, 그게 나였다. 내가 맡은 구역은 뱀골 산장 근처였다. 이름만 들어도 으스스하지. 원래는 등산객들이 묵던 산장이었지만 몇 년 전 홍수 이후로 문을 닫았다. 출입은 금지되어 있었지만 산짐승들이 들락거려서 수시로 점검해야 했다. 거기만 조심해요. 처음 근무 나가던 날 관리소 소장이 내게 말했다. 밤에 산장 근처에서 소리나도 그냥 무시하세요. 멧돼지나 고라니일 테니까.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시선을 피했다. 그 표정을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그냥 무시하라는 말에 너무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첫날은 별일 없었다. 낡은 침낭과 버려진 플라스틱, 곰 발자국 같은 게 산장 주변에 찍혀 있었다. 안개가 짙게 깔린 오후 나는 창문 유리를 닦으며 안쪽을 힐끗 봤다. 누군가 머물렀던 흔적은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창문 유리에 희미하게 손자국이 있었다. 아이 손바닥처럼 작고 마치 안쪽에서 밖을 바라보며 찍은 듯했다. 그날 밤 관리소 숙소에서 혼자 남아 정리하던 중이었다. 문득 창문 밖에서 툭툭 무언가가 유리창을 두드렸다. 벌레인가 싶었는데 그 소리가 너무 규칙적이었다. 툭툭툭 누군가 손끝으로 3개에 3번씩 두드리는 소리. 밖을 내다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산이라 어둡고 손전등을 켜도 몇 미터 앞이 고작이었다.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갑자기 흙길에 맨발 자국이 찍혀 있는 게 보였다. 물이 흐르는 듯한 흔적, 크지 않은 발, 아이의 발 같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돌아서서 문을 걸고 불을 끄고 누웠다. 산속에서는 모르는 소리에 반응하지 않는 게 제일 좋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상한 일은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됐다. 둘째 날 아침, 산장 앞 쓰레기통이 모조리 뒤집혀 있었다. 음식물 쓰레기가 흩어져 있었고 새까만 비닐이 찢겨 있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낡은 종이 한 장이 섞여 있었다. 습기에 젖어 글씨가 번져 있었지만 거기엔 분명히 적혀 있었다. 열지 말아요. 종이는 반으로 찢겨 있었고 누군가 급하게 쓴 듯 삐뚤빼뚤한 글씨였다. 나는 동료에게 물었다. 누가 장난친 거예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뱀골 산장? 거기 근처엔 아무도 안 가요. 아무도. 예전부터 좀 이상하대요. 그 산장. 그날 오후 비가 또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우비를 입고 산장 뒤편으로 돌아갔다. 배수로가 막혀 있어서 물이 차오르고 있었거든. 물살이 거세서 무릎까지 차올랐고 냄새가 났다. 썩은 냄새, 그리고 뭐랄까 오래된 고무 타는 냄새 같은 게 섞여 있었다. 배수로를 막고 있던 낡은 판자를 드러내자 그 밑에 검은 비닐봉지 하나가 묻혀 있었다. 손에 잡히는 질감이 묘하게 부드러웠다. 나는 손전등으로 비추며 천천히 봉지를 열었다. 안에는 젖은 인형 하나가 들어있었다. 머리카락이 반쯤 빠진 헝겊으로 된 아이 인형. 그때 갑자기 내 뒤에서 바람이 확 불었다. 산장문이 덜컥 열리더니 안쪽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누구 있어요? 입 밖으로 그렇게 말했지만 돌아오는 건 숨소리 같은 소음뿐이었다. 문 안쪽으로 손전등 불빛을 비추자 어두운 복도 끝에 젖은 발자국이 이어져 있었다. 어제 본 그 발자국과 같은 모양, 같은 크기였다. 나는 그 순간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보다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어쩌면 내 일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이게 동물의 짓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복도 안으로 한 걸음씩 들어갔다. 바닥은 축축했고 천장에선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다.
곰팡이 냄새와 썩은 나무 냄새가 뒤섞였다. 복도 끝에 있는 방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그 안에서 희미하게 무언가 움직였다. 손전등을 비추자 벽에 걸린 거울이 눈에 들어왔다. 그 거울 속에서 분명히 내가 아닌 누군가의 뒷모습이 서 있었다. 긴 머리, 흰 셔츠 같은 걸 입은 작은 체구. 그게 천천히 고개를 돌리려는 순간 불빛이 꺼졌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문 밖으로 뛰쳐나왔다. 밖으로 나와보니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전기불이 나간 건가 싶었지만 관리소 쪽은 멀쩡했다. 그런데 그 산장만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그대로 산장문을 걸어 잠그고 관리소로 뛰어내려왔다. 그날 밤 숙소 침대에 누워도 눈을 감을 수가 없었다. 귀에 계속 그 소리가 맴돌았다. 툭툭툭. 유리창을 두드리던 그 소리. 이번에는 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됐다. 그날 밤 나는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그 툭툭툭 소리가 반복되었다. 눈을 감으면 창문 밖에 서 있는 무언가가 떠올랐다. 그게 아이였는지 짐승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내 착각이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 소리의 높이와 리듬이 너무 인간 같다는 것이다. 새벽 4시쯤 비가 잦아들었다. 밖은 축축했고 안개가 짙게 내려앉았다. 나는 괜히 숙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봤다. 풀잎 끝마다 물방울이 맺혀 있었고 흙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때 발 밑에서 뭔가 찌걱하고 부서졌다. 낡은 고무 신발 한 짝이었다. 진흙에 반쯤 묻혀 있었고 안에는 흙탕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신발끈은 없었고 어린아이용이었다. 나는 괜히 그걸 손에 들었다가 이내 다시 내려놓았다. 누군가 잃어버린 거겠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다음날 아침 나는 관리소 사무실에 들러 보고서를 정리했다. 소장은 내 얼굴을 보더니 잠시 멈칫하더라. 어제 어디 갔었어요? 산장 쪽이요. 배수로 점검하다가 늦었습니다. 그쪽은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그 산장은 그냥 두세요. 그는 평소보다 단호했다. 이상한 소문이 돌거든요. 예전에 그 산장에. 그는 말을 멈추고 고개를 저었다. 됐어요. 아무튼 불필요하게 들어가지 마요.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다. 소문이라는 단어가 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점심 무렵 하늘이 또 어두워졌다. 비 예보는 없었는데 산 위쪽부터 서서히 먹구름이 내려왔다. 나는 서류를 정리하다가 문득 휴대폰이 진동하는 걸 느꼈다. 전화번호는 비공개. 받으려다 잠시 망설였다. 여보세요? 잡음이 섞인 소리와 함께 아주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 아직 있어요? 누군지 몰랐다. 목소리는 여자 같기도 하고 아이 같기도 했다. 거기 있지 말아요. 한마디를 남기고 통화는 끊겼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최근 통화 목록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 순간 이상하게 소름이 돋았다. 손바닥이 차가워지고 목덜미가 싸늘했다. 나는 그날 오후 일을 포기하고 숙소로 돌아왔다. 머리가 무겁고 속이 울렁거렸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는데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바스락 바스락. 처음엔 쥐소리인 줄 알았다. 그런데 그 소리가 천천히 내 방 안쪽으로 다가왔다. 이불 밑을 스치는 듯한 소리. 그리고 이내 이불 끝에서 손끝이 내 발목을 스치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비명을 지를 수도 없었다. 몸이 굳어버렸고 숨이 막혔다. 심장이 쿵쿵 뛰는데 눈을 뜨면 무언가 마주할 건 두려움이 더 컸다. 그 상태로 몇 초인지 몇 분인지 모르게 버텼다. 소리가 멈췄을 때 나는 겨우 숨을 내쉬었다. 이불을 젖히자 아무것도 없었다. 바닥엔 흙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맨발로 찍은 것 같았고 물기가 아직 남아있었다. 그날 이후 내 안의 균형이 조금씩 무너졌다. 누군가 날 지켜보고 있다는 기분이 계속 들었다. 청소를 하다가도 산바람 사이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거기 아직 있어요. 그 말이 귀에 맴돌았다. 며칠 후 나는 다시 벵골산장 근처로 가야 했다. 소장이 시킨 일이었다. 지난번 폭우 때문에 주변이 유실됐어요. 위험하니까 확인만 하고 오세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기분, 하지만 가면 안 될 것 같은 예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산길은 비로 인해 진흙탕이었다. 발이 빠질 정도로 미끄러웠고 나무들이 축 늘어져 있었다. 산장 근처에 다다르자 다시 그 냄새가 났다. 곰팡이, 젖은 나무, 그리고 그 안쪽 어딘가에서 풍기는 비릿한 냄새. 문이 닫혀 있었다. 잠시 머뭇거리다가 나는 천천히 손잡이를 돌렸다. 문은 묘하게 부드럽게 열렸다. 누군가 안에서 미리 열어둔 것처럼 안은 여전히 어두웠다. 하지만 지난번보다 더 축축했고 더 냄새가 짙었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숨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손전등을 켜고 복도를 비췄다. 벽에 걸린 거울은 깨져 있었고 바닥엔 누군가 흘린 듯한 머리카락 뭉치가 있었다. 그것들이 젖어서 바닥에 달라붙어 있었다. 나는 입을 꾹 다물고 한 걸음씩 들어갔다. 바닥이 끈적거렸고 내 신발 밑에서 찍찍 소리가 났다. 복도 끝 방 앞에 섰을 때 그곳 문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누군가 안에 있었다. 나는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그 안에는 작고 낡은 테이블이 있었다. 테이블 위엔 내가 어제 발견했던 젖은 인형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다. 돌려줘요? 손끝이 떨렸다. 나는 무심코 인형을 들어 올렸다. 그 순간 내 등 뒤에서 누군가 숨을 들이마셨다. 분명히 사람의 숨소리였다. 가볍고 짧지만 너무 가까웠다. 바로 내 귀 뒤에서. 나는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공기가 흔들렸다. 한기가 스며드는 듯 귀 바로 옆을 누군가 스치고 지나갔다. 그거 내 거야. 분명히 그렇게 들렸다. 아이의 목소리, 차갑고 젖은 목소리. 나는 그 자리에서 뛰쳐나왔다. 산장 밖으로 진흙길을 미끄러지듯 내려왔다. 비가 다시 쏟아지기 시작했다. 숨이 막히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관리소 불빛이 보일 때쯤 나는 거의 울다시피 했다. 하지만 숙소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거기엔 이미 누군가 서 있었다. 불빛 아래 젖은 머리칼이 얼굴에 붙어있는 어린아이. 그 아이가 내가 버린 인형을 들고 있었다.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 아이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표정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작은 손에 쥐어진 인형이 분명히 내 것이었다. 내가 배수로에서 꺼냈던 그 젖은 인형. 그 인형의 목 뒤쪽에는 검게 번진 글씨가 있었다. 정아. 나는 그때까지 그 이름을 본 적이 없었다. 누구? 야? 나는 겨우 그렇게 물었다. 아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살짝 갸웃하며 내 발밑으로 시선을 내렸다. 그 시선이 멈춘 곳엔 내가 떨어뜨린 손전등이 있었다. 불빛이 빗물에 반사되어 아이의 얼굴을 비췄다. 그리고 나는 그 얼굴이 눈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두 눈 자리에 어두운 구멍이 뚫린 듯 까맣게 번들거리는 물기만 반짝였다. 그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저리 가! 몸을 돌려 달리려는 순간 뒤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아! 그 목소리는 너무도 또렷하고 너무도 익숙했다. 순간 나는 숨이 막혔다. 그건 내 이름이었다. 나는 정아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뒷머리가 얼얼해지고 귀 안이 윙윙 울렸다. 나는 정신없이 숙소 문을 밀어젖히고 들어왔다. 문을 잠그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숨이 거칠게 들이켰다. 손끝이 떨리고 몸이 떨렸다. 아직도 그 아이의 목소리가 귓속에 남아있었다. 정아! 나는 방 안을 둘러봤다. 어둡고 조용했다. 밖에서는 빗방울이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그게 마치 수십 개의 손가락이 창문을 긁는 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고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 순간 코끝에 비린 냄새가 스며들었다. 흙 냄새, 곰팡이 냄새, 그리고 피 냄새. 이불 안쪽이 축축했다. 손끝이 젖어 있었다. 나는 놀라 이불을 젖혔다. 이불 속에는 그 인형이 있었다. 아까 그 아이가 들고 있던 그 젖은 인형. 목 뒤에 정아라는 글씨는 선명했다. 그리고 인형의 입가에는 희미하게 웃음이 그려져 있었다. 나는 그대로 뒤로 밀려났다. 침대 끝에 앉아 손을 떨었다. 숨을 고르며 눈을 돌렸을 때 벽에 걸린 거울이 흔들리고 있었다. 누가 만진 것도 아닌데 천천히 좌우로. 그리고 그 거울 속에서 내가 아닌 다른 나가 움직였다. 거울 속 나는 눈을 감고 있었다. 하지만 진짜 나는 눈을 뜨고 있었다.
그 불일치가 너무 선명했다. 거울 속에 내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돌려줘야지. 나는 그대로 일어나 거울을 던졌다. 거울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방 안이 흔들렸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맨발로 걷는 소리, 축축하고 느린 리듬의 발소리. 찍, 찍, 찍. 나는 숨을 죽였다. 손전등 불빛을 바닥에 비추었다. 그 발자국이 내 문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잠시 후 툭툭툭. 창문이 아니라 이번엔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나는 입을 틀어막고 울지 않으려 애썼다. 소리는 3번 규칙적으로 반복됐다. 그 뒤로 아무 소리도 없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다. 어느새 새벽이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햇빛이 스며들었다. 나는 천천히 문에 귀를 대보았다. 조용했다. 그래서 문을 아주 조금 열었다. 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바닥에는 또 한 장의 종이가 있었다. 젖어 있었고 붉은 잉크로 무언가가 적혀 있었다. 나도 거기 있었어. 나는 손끝이 떨려 종이를 떨어뜨렸다. 그 글씨체 어디서 본 듯했다. 그리고 곧 기억났다. 관리소 서류철에 꽂혀있던 사고 보고서의 글씨체였다. 나는 허겁지겁 사무실로 달려갔다. 아직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시간이었다. 서류 캐비닛을 열고 뱀골 산장 관련 파일을 뒤졌다. 손끝이 떨려 종이들이 흩어졌다. 그러다 낡은 서류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2011년 7월 18일 폭우로 인한 실종사고. 실종자 여아 7세, 이름 정아.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문서에는 당시 산장 내부에 머물던 탐방객들이 대피 도중 어린아이 한 명이 계곡 쪽으로 휩쓸려 실종되었다고 적혀 있었다. 그 아이의 이름 정아. 그리고 마지막 목격 장소가 내가 근무하던 뱀골 산장 복도 앞이었다. 나는 숨을 멈췄다. 손끝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서류 뒷면에는 누군가 급히 적은 메모가 있었다. 인형을 찾으러 돌아온다. 그때 사무실 문이 덜컥 열렸다. 나는 깜짝 놀라 돌아봤다. 소장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찾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려 있었다. 뭐요? 그 아이 인형, 그거 아직 갖고 있죠?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천천히 내 손을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그건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였어요. 소장의 말이 머릿속을 울렸다. 그건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였어요. 나는 그 한마디에 온몸이 굳었다. 무슨 뜻이에요? 소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서류 한 장을 꺼내 내밀었다. 이건 그때 정리 못했던 보고서예요. 그리고 당신이 어제 본 거, 그건 단순한 착각이 아닙니다.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거기엔 빛이 바랜 흑백 사진이 붙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아이 한 명과 젊은 여자, 그 옆에 서 있는 건 나였다. 눈을 의심했다. 분명히 내 얼굴이었다. 머리 모양도 눈매도 웃을 때 생기는 왼쪽 볼의 점까지 똑같았다. 하지만 날짜는 2011년. 그해 나는 아직 이 일을 시작하기 전이었다. 이건 뭐예요? 그때 산장에 머물렀던 탐방객 명단이에요. 그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당신 이름도 그 명단에 있었어요.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전 작년에 여기 왔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정확히 기억해보세요. 처음 이 산에 왔을 때 날짜를 확실히 기억합니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정말 기억이 나지 않았다. 마치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기억이 하나의 긴 꿈처럼 뒤섞여 있었다. 그때 밖에서 번개가 쳤다. 사무실 창문이 잠시 밝게 빛나더니 곧이어 천둥 소리가 산을 울렸다. 오늘은 그냥 내려가요. 소장은 그렇게 말하고 나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산장 쪽으로 다시 가지 마요. 절대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 무언가 당겨지는 듯했다. 그 산장에 가야 한다는 알 수 없는 강박 같은 것. 그 인형을, 그 아이를 다시 봐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이 되자 비가 그쳤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바람이 산을 타고 흘렀다. 나는 배낭에 손전등과 우비를 넣고 숙소를 나섰다. 이유는 설명할 수 없었다. 그냥 가야만 했다.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길은 어둡고 미끄러웠다. 나무들 사이로 달빛이 희미하게 비쳤고
어디선가 올빼미가 울었다. 산은 살아있는 것처럼 숨을 쉬었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 때마다 마치 누군가 귓가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돌려줘야지. 그 소리가 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나는 한참을 걸어 산장에 도착했다. 문은 닫혀 있었다. 하지만 손을 대자마자 문이 천천히 열렸다. 마치 누군가 기다렸다는 듯. 안은 어둡고 눅눅했다. 벽에 곰팡이는 더 짙어졌고 공기엔 쇠비린내가 났다.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일정한 리듬을 만들었다. 툭툭툭. 그건 처음 그 소리와 같은 박자였다. 나는 천천히 복도를 걸었다. 손전등 빛이 벽을 따라 흔들렸다. 그때 어딘가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짧고 가벼운 그러나 너무나 명확한 웃음소리. 나는 숨을 죽였다. 소리가 난 방향은 지난번에 인형이 있던 방이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다.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방 한가운데 물이 고여 있었다. 바닥이 젖어 있었고 그 위에 내가 버린 인형이 떠 있었다. 인형은 천천히 빙글빙글 돌았다. 마치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밀고 있는 듯했다. 나는 가까이 다가갔다. 그 순간 물이 찰랑거리며 인형이 눈을 떴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등 뒤 벽에 부딪히자 그 벽이 퍽 하고 진동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다른 얼굴이 나타났다. 벽 틈 사이로 물에 젖은 아이의 얼굴이 천천히 밀려 나왔다. 눈은 없고 입만 있었다. 그 입이 천천히 열렸다. 왜? 버렸어. 나는 정신없이 문 밖으로 뛰쳐나왔다. 복도를 달리는데 바닥이 미끄러지고 벽이 흔들렸다. 천장이 내려앉는 듯 모든 게 꿈틀거렸다. 산장이 마치 살아있는 것 같다. 숨을 쉬고 울고 있었다. 밖으로 나왔을 때 이미 밤이었다. 안개가 자욱했고 달빛조차 보이지 않았다. 나는 길을 잃었다. 어디가 산 아래고 어디가 위쪽인지 알 수 없었다. 모든 나무가 같은 모양이었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내 손전등은 희미하게 깜빡였다. 그때 어디선가 노래가 들려왔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누군가 아이처럼 부르고 있었다. 나비야, 나비야, 이 일이 날아오너라. 그 소리가 내 귓가를 스쳤다. 멀리서 나는 듯하다가 어느 순간 바로 내 뒤에서 속삭이듯 들렸다. 나는 뒤를 돌아봤다.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발밑에 흙이 젖어 있었다. 맨발 자국이 줄지어 있었다. 나와 함께 걸어가는 것처럼. 그제야 깨달았다. 나는 산에서 길을 잃은 게 아니었다. 그 아이가 나를 데리고 가는 중이었다. 멀리서 산장이 다시 보였다. 분명 떠나왔는데 어째서 다시 그곳으로 돌아와 있는 걸까? 그제야 나는 알 수 있었다. 지리산은 산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억 속 공간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나는 이미 너무 오래 있었다. 눈앞의 산장이 마치 시간을 비웃듯 그 자리에 있었다. 나는 분명히 그곳을 떠났는데 다시 돌아온 것이다. 숨이 가빠졌다. 머릿속이 멍해졌다. 여긴 어디지? 눈을 깜빡이는 순간 풍경이 바뀌어 있었다. 낡은 산장은 사라지고 대신 오래된 나무집이 나타났다. 햇살이 따뜻하게 스며드는 오후였다. 바람의 종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어린 내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나비 잡았어.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눈앞에는 어린 내가 있었다. 짧은 단발머리, 노란 원피스, 그리고 손에는 인형 하나. 그 인형은 내가 버린 그것이었다.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날 나는 분명히 이 산에 왔었다. 부모님은 맞벌이라 늘 바빴고 나는 혼자서 산속을 돌아다니곤 했다. 그날도 그랬다. 그리고 갑자기 내 옆에 있던 아이가 사라졌다. 함께 놀던 동네 친구 하린. 나는 울면서 산을 헤맸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왔다. 그때 비가 왔다. 엄청나게. 그때 나는 미끄러져 계곡 아래로 떨어졌고 그 다음 기억은 없다. 눈앞의 장면이 다시 흐려졌다. 산장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 썩은 나무 냄새, 물소리, 어둠. 나는 헛숨을 쉬며 뒤로 물러섰다. 그때 방 안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나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인형이 다시 있었다. 그러나 이번엔 인형 옆에 작은 신발 한 짝이 놓여 있었다. 신발 속에는 젖은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거기엔 흐릿하게 글씨가 남아 있었다. 하린.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 이름은 내가 잊고 있던 친구의 이름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또 다른 글씨가 희미하게 번져 있었다. 당신이 버렸어요. 나는 신발을 진 채 무릎이 풀렸다. 손이 떨렸다. 그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규칙적으로 물 위를 밟는 소리. 철벅 철벅. 나는 뒤돌았다. 거기엔 물에 젖은 아이가 서 있었다. 눈은 여전히 없었고 입만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그 입이 웃고 있었다. 찾았다. 나는 뒷걸음질 쳤다. 하리나. 입에서 그 이름이 새어나왔다. 그 순간 아이의 표정이 바뀌었다. 웃음이 사라지고 입이 찢어지듯 벌어졌다. 왜 나를 두고 갔어? 바닥에 물이 일렁이더니 벽으로 번졌다. 천장에서 물이 쏟아졌다. 방 안이 순식간에 어둠과 물로 가득 찼다. 나는 문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문은 닫혀 있었다. 손잡이를 돌려도 발로 차도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물은 무릎까지 허리까지 차올랐다. 숨이 막혔다. 그때 물속에서 할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의 입이 내 입 앞까지 다가왔다. 그리고 속삭였다. 넌 나를 버렸어. 네가 산에서 내려갔을 때 나는 아직 여기 있었어. 아니야. 난 너를 찾으려고. 거짓말이야. 넌 나를 두고 그냥 갔어. 그 말이 끝나자 물속의 그림자들이 나를 잡아 끌었다. 차가운 손들이 다리와 팔을 붙잡았다. 나는 소리쳤다. 미안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러자 아이의 얼굴이 천천히 내 앞에서 사라졌다. 물도 조금씩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숨을 몰아쉬며 정신을 차렸을 때 방 안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모든 것이 사라져 있었다. 물도, 인형도, 신발도. 나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바라봤다. 그곳엔 단 한 가지가 남아 있었다. 젖은 이름표 한 장, 그리고 그 아래에 새겨진 낯선 문장. 당신은 이곳에서 할인과 함께 있었다. 그제야 모든 게 맞춰졌다. 사진 속의 나는 그 아이의 곁에 있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지리산의 청소부로 돌아온 내가 이곳에 끌렸던 이유, 계속해서 산이 나를 부르는 이유, 모두 그날의 미완된 기억 때문이었다. 나는 무겁게 일어섰다. 밖은 여전히 안개였다. 어디가 길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나는 이 산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어디선가 바람이 불었다. 그리고 들렸다. 낮고 희미한 목소리. 이제 내 차례야. 그 순간 손전등이 꺼졌다. 세상은 완전히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손전등이 꺼진 순간 나는 세상에서 완전히 고립된 기분이 들었다. 바람도 빗소리도 심지어 내 숨소리조차 멈춘 것 같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단 하나 느껴지는 건 내 배 발밑의 흙이 미세하게 숨을 쉬고 있다는 감각이었다. 마치 산이 살아있는 것처럼. 나는 손을 더듬어 주머니를 뒤졌다. 휴대폰을 켰지만 화면은 깜박이다가 곧 꺼졌다. 신호도 없었다. 이제 남은 건 내 심장 소리뿐이었다. 쿵쿵. 그 소리조차 산의 박자에 맞춰지는 것 같았다. 나는 더 이상 어디가 위인지 아래인지 알 수 없었다. 몸이 점점 무거워졌다. 눈을 감았다 뜰 때마다 풍경이 바뀌었다. 처음엔 산장안이었다. 다음엔 낡은 오두막. 그 다음은 비에 젖은 계곡가. 그리고 마지막엔 물속이었다. 차가운 물이 내 몸을 감쌌다. 숨을 쉬려 하지만 공기가 없었다. 그때 내 앞에 누군가 있었다. 작은 아이의 형체, 할인이었다. 그녀는 물속에서도 또렷이 웃고 있었다. 눈 대신 새까만 구멍이 있었고 그 속에서 무언가 빛나고 있었다. 이제 기억났지? 그녀의 입에서 나온 소리는 물결처럼 흔들리며 내 귀를 파고들었다. 나는 고개를 떨궜다. 그래, 이제 기억났어. 그날 나는 산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비가 내리던 계곡에서 할인이 내 손을 잡고 있었는데 나는 그 손을 놓았다. 겁이 났다. 물이 너무 깊고 차가웠다. 그래서 나는 도망쳤다. 그리고 그 사실을 지워버렸다. 내가 잊고 있던 건 단순한 기억이 아니었다. 그건 죄책감이었다. 할인은 여전히 내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산은 기억해. 네가 잊어도 산은 잊지 않아.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지리산은 단순한 산이 아니었다. 그건 기억의 무덤 같은 곳이었다. 누군가 잊어버린 이야기, 버려진 이름, 묻힌 감정이 그 안에서 형태를 갖추고 살아가는 곳. 그래서 이곳에서 죽은 이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들은 기억으로 남았다. 그리고 그 기억이 나를 불러들인 것이다. 나는 천천히 할인을 바라보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해? 하리는 미소를 지었다. 그냥 기억해줘. 나를, 그리고 내가 나를 버린 그날을. 물속이 점점 밝아졌다. 햇살처럼 따스한 빛이 스며들었다. 나는 천천히 손을 뻗었다. 하린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지만 이상하게 편안했다. 순간 몸이 가벼워졌다. 물속의 어둠이 걷히며 눈앞에 숲이 펼쳐졌다. 이른 새벽이었다. 산새가 울고 물안개가 피어올랐다. 나는 계곡 옆에 앉아 있었다. 옷은 젖어 있었지만 몸엔 상처 하나 없었다. 모든 게 꿈이었나 싶었다. 하지만 손을 내려다보니 그 위엔 젖은 이름표 한 장이 있었다. 하린.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가 덧붙여 있었다. 이제 네가 나를 기억했으니 난 괜찮아. 눈물이 흘렀다. 나는 조용히 이름표를 접어 가슴 주머니에 넣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었다. 숲속에서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아주 짧고 맑은 아이의 웃음소리였다. 그 소리가 점점 멀어지며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다. 몸이 떨리고 마음이 무너졌지만 이상하게 평온했다. 오랜 세월 내 안을 갉아먹던 무언가가 사라진 듯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산을 떠나지 않았다. 누군가 말하길 그날 산장에 있던 청소부 한 명이 실종되었다고 했다. 짐도 그대로였고 신분증만 책상 위에 남아 있었다고. 하지만 아무도 그를 찾지 못했다. 지리산 관리소 근처 작은 안내판 하나가 새로 세워졌다. 그 아래엔 낯익은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이 산은 기억한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그 안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다. 새벽 안개가 피어오를 때면 어디선가 아이의 노랫소리가 들려온다.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라. 그 소리에 이끌려 나는 오늘도 산길을 오른다. 손에는 빗자루 대신 젖은 인형 하나를 들고서. 새벽의 지리산은 유난히 조용했다.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고 습한 공기 속에서 솔잎들이 천천히 흔들렸다. 나는 빗자루를 들고 산길을 걸었다. 발밑에 낙엽이 젖어 사각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했다. 아침 해가 아직 떠오르지 않은 어스름 속 모든 게 잠들어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안다. 이 산은 절대 잠들지 않는다. 그건 숨을 쉬고 기억하고 가끔 나를 바라본다. 쓰레기 봉투를 들고 산책로를 돌던 나는 낡은 벤치 앞에서 멈췄다. 거기엔 젊은 남녀 한 쌍이 앉아 있었다. 등산을 마치고 내려오는 듯 땀에 젖은 얼굴로 도시락을 먹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보고 미소를 지었다. 고생 많으세요. 매일 여기 청소하시나 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다. 말을 하려고 했지만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대신 짧게 미소를 지었다. 남자는 생수병을 내밀었다. 더우시죠? 물이라도 드세요. 나는 천천히 병을 받들었다. 그리고 순간 묘한 감각이 스쳤다. 그의 손끝이 내 손을 통과해버렸다. 물병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냥 공기 속으로 녹아들었다. 남자는 놀란 표정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방금 여기. 하지만 이미 나는 그들 앞에서 서 있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착각했나? 하며 웃었다. 그리고 곧 아무 일도 없던 듯 도시락을 다시 먹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의 뒤쪽 안개 속에 서 있었다. 몸이 점점 흐릿해지고 있었다. 이제 손끝이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은 고요했다. 이제 내가 어디에 속해야 하는지 알았으니까. 멀리서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에 낙엽이 날렸다. 그리고 그 사이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늘은 쓰레기 많이 치웠어요? 나는 고개를 돌렸다. 안개 속에서 하린이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예전처럼 노란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해맑게 웃으며 내 옆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손에는 인형이 들려 있었다. 그 인형은 이제 깨끗했다. 찢어진 곳도 젖은 흔적도 없었다. 하린아. 그녀는 내 말을 끈듯 대답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우리 둘 다 남은 거 치웠으니까.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손끝이 따뜻했다. 어쩐지 이 산의 온기와 닮아 있었다. 우리 둘은 말없이 산길을 걸었다. 바람이 불고 하늘이 서서히 밝아왔다. 안개가 걷히자 멀리 산 아래 마을이 보였다. 차들이 움직이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하린이 내게 물었다.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걸 알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지. 하지만 알아야 할 필요는 없어. 그래요. 산이 알면 되니까. 그녀가 미소 지었다.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 빛이 우리를 비췄다. 몸이 천천히 투명해졌다. 바람에 스치는 먼지처럼 점점 산의 공기 속으로 녹아들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산 아래를 바라봤다. 그곳엔 새로 부임한 청소부 한 명이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숲을 올려다봤다. 잠시 눈을 찡그리며 마치 누군가를 본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말했다. 이상하네. 누가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나는 웃었다. 그리고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환영해요. 이 산은 다 기억하니까요. 그 순간 바람이 불었다. 낙엽이 흩날렸고 그 속에서 나와 할인의 그림자가 살짝 겹쳐졌다가 사라졌다. 지리산은 여전히 고요했다. 그러나 그 안엔 수많은 숨소리가 있었다. 누군가의 미안함, 누군가의 사랑, 누군가의 마지막 말들. 그 모든 게 바람 속에서 섞여 속삭였다. 이 산은 기억한다. 나는 눈을 감았다. 이제 완전히 산의 일부가 되었다. 그리고 오늘도 누군가 잊은 이야기 하나가 바람결에 흘러들어온다.